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4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오늘 밤에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서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외교 안보를 잘해야 됩니다. 한국의 외교는 안보와 직결됩니다. 외교와 안보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외교 안보에서 실패하면은 한국은 국가 존립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니까 다른 나라의 외교와 한국의 외교는 다릅니다. 한국의 외교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정상화를 넘어서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공세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한미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석열 이니셔티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주도하는 한미일 동맹 외교가 작동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천하대세를 업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게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하대세를 업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세계 정세가 신냉전 구도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한 묶음으로 하는 독재 국가와 거기에 대항하는 EU, 나토, 한미일 동맹, 미국 이렇게 자유세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라고 할 만합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딱 결심만 하면은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한미일 동맹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게 현재로는 불가능한 게 확실하니까 그렇다면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핵 우산을 우리 것으로 공유하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윤석열 외교가 움직이고 있고 지난 주말에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G7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해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또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연쇄회담을 가지면서 외교가 안보와 더불어 우리 정치의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치의 주제가 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정치가 치열하게 또는 치사하게 싸우더라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소한데 목숨 거는 정치보다는 나라의 존립을 놓고 싸우는 정치에는 그게 미학이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최근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9%였습니다. 물론 이 39%도 턱도 없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오르는 추세입니다. 긍정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4주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4% 올랐습니다. 이 4주간 윤석열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6.8%포인트 내렸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은 주간 집계 기준 4주 연속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면서 한때 지지율을 억눌렀던 외교 안보 분야 이슈가 역으로 국정평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고 광주 5.18 기념식 참석과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 등이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5%, 더불어민주당이 42.4%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하대세를 업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크나큰 자부심을 주는 겁니다.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바로 옆에 윤석열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만찬장으로 들어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빠른 걸음으로 가서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그 장면이 또 포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큰 국제 무대에서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직도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천하대세를 잃지 못하고 거기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세계가 지금 자유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태클을 걸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무슨 살인 병기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런 민주당이 점점 초라해질 것으로 봅니다. 점점 우스꽝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를 잘 해가지고 탄생한 나라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도 당시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맺어가지고 세계 최강대국과 손을 잡았으므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우리 민족사 2000년의 2대 업적이 다 외교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외교관은 우리 역사상 김춘추, 태종무열왕과 이승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분의 그 공적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 번째로 성공한 외교관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도 국내 정치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외교적 성과가 국내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외교는 잘했는데 정치에서 실패해가지고 선거에서 졌다고 하면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이 성공한 외교 전략을 또 뒤집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천하대세를 업은 것까지는 잘 했는데 이제 국민들에게 아주 다가가는 홍보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천하대세를 얻고 순풍을 달고 자유세계와 함께 해양문화권 속에서 자유와 번영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이 자부심이 외교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안보 측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배부른 돼지처럼 1인당 GDP가 뭐 얼마다, 3만 달러다, 4만 달러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그런 국력에 맞는 자유세계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나서서 무기를 대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꺾도록 하는데 숟가락을 하나 놓는 그런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 뽑았다는 생각을 요사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지율 39%는 아직도 너무 낮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외교 안보에서 잘하면은 지지율 60%, 70%는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9%라고 해서 박수를 칠 게 아니라 60%, 70%가 되도록 대통령도 노력하고 국민들도 같이 거기에 호응해야 우선 우리가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핵폭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에서는 나라나 회사나 개인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